도둑들의 암호를 해독해 봅시다. 문손잡이의 테이프 또는 자동차 본넷 위에 치즈 조각, 기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사기꾼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강도들은 무작위로 집을 골라 강도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행동을 취하기 전에 집을 감시할 거예요. 집과 그 보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죠. 집, 차고 문, 우체통 또는 창고에 표시를 남겨요. 이런 표시들을 알고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알면 나쁜 사람들로부터 집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원이 그려진 게 보인다면 도둑들 눈에 여러분의 집을 터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가정 보안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빗장 쳐진 원은 진입을 피하란 뜻이에요. 아마도 그 집에는 첨단 경보기, CCTV 카메라 또는 개가 있을 거예요. 사다리 같은 선은 집 안에 귀중품이 보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집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쓰레기에 M자를 뿌려놨으면 아침에는 비었다는 뜻이고 N자는 밤에 비었다는 걸 의미해요. 경찰은 이 암호에 대한 경고를 내렸지만 이런 표시 중 일부는 사실 도로 작업자들이 지역 배관 등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키 범핑에 대한 증거를 본다면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키 범핑은 강도들이 핀보다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슷한 열쇠를 이용해 자물쇠 안쪽에 있는 핀을 깎아 내리는 기술이에요. 게다가 이 경우에 피해자들은 보험을 청구하는 동안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잠금 장치 외부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강도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악몽 같은데요. 자물쇠 따기는 덜 확실한 기술이에요. 이건 자물쇠 주변에 가벼운 긁힌 자국과 같이 문손잡이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진짜 흔적은 자물쇠 안쪽 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움푹 패여 있을 거예요. 문손잡이에 심한 긁힌 자국이나 표시가 있는 건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가끔 자물쇠의 핀을 부러뜨리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해요. 깊은 흠집, 자국 또는 열쇠 구멍의 확대가 보인다면 안으로 들어갈 때 조심하세요. 도둑들은 문손잡이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는데 되게 투명한 테이프예요. 테이프가 하루 정도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불법 거주자들은 문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없을 거라고 믿을 거예요. 이 전략은 더블린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경찰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테이프를 본 후에는 즉시 제거하라고 경고했죠. 이 표시 중 일부는 개 도둑들이 여러분 집에 금액적으로 훔칠 가치가 있는 품종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남긴 거예요. 아마도 빨간 분필 표시는 큰 개들을 위한 것이고 노란색과 분홍색 표시는 중간 크기와 작은 개들을 의미할 거예요. 경찰들은 개 주인들에게 소유지 주변을 잘 살피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충고해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보안을 잘 유지하고 재산을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관문 잠금 장치가 여전히 반응은 하지만 느리게 작동하는 경우 도난 시도의 징후일 수 있어요. 이건 취약점 방법이라는 전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둑들은 자물쇠를 약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도구나 물체를 사용해 잠금쇠를 악화시켜요. 여러분은 자물쇠가 낡았다고 생각하고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 걸 미룰 수도 있지만 그건 큰 실수일 거예요. 비슷한 예로 키가 잠금 내부에서 천천히 돌아갈 수 있어요. 안으로 돌리기 더 힘들다면 이건 보통 침입 시도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 거예요. 심지어 보안 자물쇠도 침입에 취약해요. 캐나다 처칠에서는 현지인들이 차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도둑들을 초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북극곰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이 마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북극곰이 살고 있어요. 한 주민이 북극곰과 마주쳤고 다른 사람의 차가 근처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차 안으로 재빨리 대피할 수 있겠죠. 지갑 소매치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 팁을 배워볼까요?
우선 어깨에 숄더백을 매지 마세요. 네, 알아요. 그 가방이 그러려고 디자인된 거긴 하지만 도둑이 여러분의 가방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클러치 타입의 핸드백을 팔 밑에 갖고 다니는 게 더 안전해요. 다른 사람과 쇼핑하는 게 혼자 쇼핑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쇼핑하는 날이든 평소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다니거나 같은 지갑에 신용카드를 다 넣어 다니지 마세요. 그날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은 뭐 잠깐인데 하고 생각하겠지만 쇼핑카트나 카운터에 지갑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사기꾼 문제도 있죠.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기꾼들에게 더 잘 속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은 다양한 배경, 연령, 수입에 여러분은 아마 도둑이 어느 집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추적부터 시작한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집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을 땐 그들은 이미 언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혹은 언제 주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도둑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코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를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 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 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에 나중에 주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놓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 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TB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 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프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변제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 원짜리 지폐인가요? 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해 가겠죠. 앞유리에 있는 10만 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유리에 놓여 있거나 와이퍼에 쌓여 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한밤중에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우선 어떤 소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빠르고 조용히 소음의 근원지를 찾으세요. 쥐가 뭔가를 넘어뜨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부엌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즉시 탈출구를 찾으세요. 화재 대피 사다리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창문을 타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소를 알려주고 떨리는 가슴으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곧 경찰이 집으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길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집 번호를 찾지 못하네요. 결국 집에 도착했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집의 집 번호를 따라가서 겨우 찾은 것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도둑은 탈출했습니다. 집 번호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고 우편함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롭고 반짝이는 명판을 구입하세요. 숫자가 크고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빨리 집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엔 경찰이 집을 찾느라 헤매지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우편함의 번호도 잘 보이게 해주세요. 집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 울타리가 없다면요, 사이로 통과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체인이나 금속 울타리를 쓰고 강도들이 뽑을 수 없도록 콘크리트 안에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좀 거친 모양새를 꺼리지 않는다면 철조망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마당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마당이 완전히 어둡다면 원치 않는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까요. 켜고 끌 수 있는 조명 몇 개를 외부에 두세요. 마당이 밝으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누군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이나 경찰에게 전화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카메라를 추가해도 좋아요. 이 카메라는 보통 낮 동안 꺼져 있고 동작 감지기와 함께 작동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면 밝아지는 조명으로 아주 환해요. 불이 켜지면서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로 도둑을 겁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영상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초인종 카메라도 있어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를 때 집에 있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초인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면 집에 있는 척하고 관심 없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마당에 관목이 무성하면 도둑이 숨을 곳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풀을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뜰에도 빛이 조금 더 들 테니까요. 휴가 중일 때는 SNS에 자신의 행방을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진다면 공격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찍어둔 멋진 사진은 집에 와서 올리세요. 그럼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루 일정을 알면 시간을 기다리다가 장을 보러 갈 때 계획을 게시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집을 떠날 땐 항상 문을 잠그세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리고 방금 새 집으로 이사하셨다면 자물쇠도 바꾸세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빌린 경우에도 같아요. 조심해서 잘못될 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집이 비어 있어도요. 첫 번째 방법은 TV 시뮬레이터를 구입하거나 TV를 켜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켜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시뮬레이터는 실제보다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2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 알람 시계도 구입해 램프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과 밤 중 어느 때에 타이머로 맞춥니다. 아니면 남는 알람 시계에 라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릴, 자전거, 갖고 있는 기계 등 어떤 귀중품도 밖에 두지 마세요. 대신 차고 안에 보관하고 단단히 잠그세요. 집 밖에 있는 보안 카메라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물건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누군가 침입할까봐 특별히 걱정된다면 이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비교적 새 것이라고 해도 문을 더 튼튼한 걸로 바꾸세요.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사세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가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유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보안 필름을 사용하세요. 유리창에 튼튼하게 붙이는 투명 플라스틱 필름지예요. 창이 깨지더라도 이 필름이 유리 파편을 제자리에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진입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엄청난 양이 쌓여 있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 확인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아니었던 집이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집에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집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휴가 중에 한두 가지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차 한 대를 집 근처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하는 김에 우편함 열쇠를 주고